자, 뉴스 에피타이저 들어가겠습니다. 자, 오늘 첫 소식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6.25 전쟁 75주년을 앞두고 국무회의에서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특별한 희생을 치른 분들에 대해 충분한 보상과 예우가 있는지 점검하고 방법을 더 찾으면 좋겠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사회 일각에서는 약은 사람은 잘 빠져나가고 힘 없는 사람만 희생당한다는 억울한 심정도 광범위하게 있는 것 같다라는 말씀도 콕 찍어서 해주셨습니다. 윤석열이 보수를 참칭하면서, 그다음 순국선열이나 뭐 이런 희생자 예우에 대한 얘기를 3년 동안 떠벌리면서 정작 예우에 편성된 예산들은 지네들끼리 또는 친일파들 기념사업에다 다 몰아쓴 이러한 전적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데요. 이 대통령은 진짜 제대로 된 대한민국을 위해 희생하신 희생자의 보상과 예우를 약속하셨고, 그리고 광복회 예산도 취임한 지 3일 만에 복원을 명령을 하셨고 18일째 되는 오늘 전부 복원이 이루어졌다라고 합니다. 다음 소식이요. 네. 자, 내일 구속 기간이 끝나는 김용현의 추가 구속 여부가 오늘 중으로 결정이 될 예정입니다. 내란 특검이 공무집행 방해와 증거인멸 교사로 추가 기소하면서 영장 발부를 요청을 했죠. 법원 심사가 잠시 전 10시부터 시작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르면 오늘 오후 중에 결과가 나올 거라고 합니다. 보통 12시쯤 돼가지고 결과들을 많이 내놓기도 했거든요. 그동안 진보 인사들 관련해서는. 근데 이제 얘네가 만일에 12시까지 시간 끌다가 영장을 기각해버리면 내일 다시 영장을 쳐서 재구속시킬 시간적 여유가 없습니다. 설마 그런 미친 짓은 하지 않겠지라고 생각은 하는데, 그래도 이놈들이 또 김영현이 워낙 자신감 있게 얘기를 하고 다니는 통에 나는 풀려난다라고 얘기를 하는 통에 오늘 영장 실질 심사 어떤 결과 나올지 의심하면서 눈여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뉴스요. 자, 대북 송금 의혹과 관련해 경기도와 이재명 지사님은 전혀 무관한 일이다라고 인터뷰를 했던 KH그룹의 배상윤 회장, 지금 도피 생활 중인데요. 네. SBS가 단독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래서 늦어도 8월에는 귀국해서 검찰 조사를 받겠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뷰 내용이 구체적으로 잘 안 알려져 있는데 저는 충격을 받은 게, 원래 이제 같이 도망을 쳤잖아요. 근데 그렇죠. 저기 쌍방울의 김성태하고. 하나는 필리핀으로 갔고 얘는 뭐 딴 데 어디 갔는지 모르지만 태국 쪽에 있었다고 하는데, 아무튼 얘가 김성태는 먼저 사전에 조율을 해갖고 들어가서 이재명 당시 대표를 무고하는 쪽으로 해갖고 보석을 받고 풀려났죠. 대신에 이제 배상윤은 딜을 치려고 했는데 늦어버린 거야. 이미 기소가 돼버리는 바람에. 그래서 그 뒤에 다시 권성동을 통해 갖고 물어봤더니 40억 내면 해주겠다 라고 하는 인터뷰까지 추가로 나왔습니다. 권성동, 너 뒤졌어. 자, 다음 리뷰, 다음 소식이요. 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에게 외환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지에 대한 법리 검토를 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금 뭐 구속영장을 신청함과 동시에 외환죄를 지금 검토를 중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단순 이적죄가 갈 수도 있고 외환죄가 될 수도 있는데, 실제적으로 그동안 해왔던 증거들을 확인했을 때 내란죄 플러스 외환죄로 이 범죄 행위가 가중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봐지고요. 조특검, 우리 광덕의 영웅, 우리 검사님 잘하시고 계신다. 칭찬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가 인천세관 마약 밀반입 사건 수사 외압 의혹으로 고발된 심우정 검찰총장 사건을 수사 일부에 배당했다고 합니다. 진짜 공수처의 인원 늘려줘야 됩니다. 지금 공수처도 고위공직자 관련된 거 어차피 특검이랑 합쳐지긴 하겠지만 공수처 입장에서도 어떻게든 지금 수사와 그 효능성을 보여주기 노력하고 있거든요. 이재명 대통령이 150명 또는 250명까지 공수처 인력을 확 늘려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자, 그리고
국정기획위원회가 당초 오늘로 예정됐던 검찰청 업무보고 일정을 취소했습니다. 이유는 자료를 받아보니 여전히 부실하다면서 보고를 일주일 연기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일주일 안에도 안 해오면 보고해보지도 못하고 사라지게 될 검찰 조직입니다.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린 것 같아요. 계속 정신 못 차리고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김건희 특검과 관련해가지고 삼부토건 주가 조작 의혹 조사에 관여한 금융감독원 인력 서너 명이 파견 형태로 합류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결국은 주가 조작 관련해서 어떻게든 이제 덮어보기 위해서 뭐 100억 정도 고위층이 해먹었다. 요 정도에서 덮으려고 했던 거 완전 무산됐고요. 이 수사관들이 과연 얼마나 금감위에서 조사된 내용들을 많이 갖고 올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좀 전방위적인 특검이 시작됐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대통령실은 어제부터 국민사서함 함께 만드는 국민주권정부 서비스를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이건 대통령에게 직접 질문하는 제도인데요. 이 접수된 질문은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가 되고요. 이중 공감대가 높거나 시의성이 있는 경우 대통령이 직접 답변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요거는 이제 대통령실 홈페이지에 들어가셔가지고 그 안에서 링크를 따라가시거나 또는 QR코드 접속을 통해가지고 구글 폼 안에 본인이 원하는 뭐 민생이라든지 경제라든지 여러 부분 안에서 제안을 적을 수 있도록 이걸 대국민 사서함을 만든 겁니다. 이게 예전에는 신문고 형태의 어떤 똑같은 형태가 있었습니다만 그런 경우에는 뭐 숫자가 차야 된다든지 청원 같은 경우에 뭐 5만 이상이 돼야 되는 이런 제약들이 있었습니다만 이 사서함은 그냥 개인이 하나하나 의견을 던져주면 그걸 다 검토하시겠다는 거거든요. 하루에 5천만 통씩 사서함에 도착할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통령실 기자단의 질의응답 시간 쌍방향 중계가 어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당분간은 KTV 이매진을 통해서만 중계를 하겠다고 했는데요. 자, 갑자기 기자들이 굉장히 다소곳해졌습니다. 옷을 갈아입었더라고요. 깔끔하게 옷을 갈아입고 다 노트북을 켜놓고 말도 착하게 네, 하더라고요. 열심히 일하는 척하고 눈도 착하게 있습니다. 뜨고. 예. 강일영 대변인이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앞으로 기사 전달하실 때 관계자라는 등 내부 뭐 조력, 내부의 뭐 고발자 이런 얘기 쓰지 마시고 실명을 밝히셔도 실명을 됩니다. 까셔도 돼요. 제가 얘기한 건 제 이름 까시고 그렇게 보도하시기 바랍니다. 라고도 꺼내놨습니다. 이제 바뀌어진 뉴스, 가짜 뉴스는 발붙일 자리를 잃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간단하게 첫 방송 해봤는데요. 여러분의 반응이 좋으면 계속하고요. 아니면 말게요. 네.